쇼 위더 스탁 시즌 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히 날려보내시죠. QR코드 하단에 보이는 거 스캔하시고요. 127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사님의 사연입니다. 옵티코어 2,180원에 지금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쭉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평량가 좀 높습니다.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지금은 시장이 단기간 안에 좀 급락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뭐 단기간 안에 하락폭이 좀 커진 종목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기업의 뭐 단발적인 그런 아니면 단기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지금은 시간을 조금씩은 좀 더 지수의 반등을 기다리면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데 옵티코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코어가 제 기억으로는 뭐 9월 달에 나왔었던 이런 급등과 그다음에 뭐 10초가 상승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스타링크 이슈가 있었을 때 좀 단발적으로 좀 불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제자리를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뭐 이렇게 좀 그 데이터가 길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뭐 그 짧은 기간 안에 보여주는 내용들도 매출액이 지금은 뭐 재작년 대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그 뭐 반토막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반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영업이익의 이제 좀 손실 부분들이 작년에 연간치를 좀 뛰어넘으려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상황에 맞춰서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는 뭐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뉴스가 나왔었을 때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저는 좀 시간을 가졌다가 낙폭을 줄여서 좀 매도하는 폭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뭐 반영이 될 만한 공간들이 이렇게 막 크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5G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통신 장비 종목들이 오래 물려 있으시다가 최근에 뭐 이제 뭐 에이스테크라던가 뭐 반등이 나오면서 좀 액션들이 나와가지고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기업들이 실적 기반이 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 장기적으로도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의 낙폭이 단기간 안에 좀 너무 세졌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이 빠지기 전 위치까지는 뭐 지금 수준에서 뭐 10% 혹은 뭐 15%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기보다는 그런 가격들을 좀 기다리셨다가 한 1,400원 선 이 정도랑 좀 근접하는 구간들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단계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저점을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절가는 딱히 의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좀 더 좀 파이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반등 시에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걸 저는 제 의견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시니까요. 투자 판단 시청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미래님, 종목 상담 남겨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포스코홀딩스 50만 원, 비중 1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빠지고 있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포스코 관련한 그룹주들 워낙 또 그동안 잘 갔기 때문에 좀 다시 바닥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3분기 실적이 일단 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거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좀 하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중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포스코홀딩스가 네. 뭐 좋은 기업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좀 찬성하고 뭐 동의할 만한 그런 뭐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더 반영이 빠르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에코프로도 그렇고 좀 과열되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힘을 좀 써주면서 좀 힘을 좀 발휘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멀리 보고 좀 그 이제 포트에 담아놓고 좀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뭐 당장 우려를 하면서 뭐 빠지는 거를 뭐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매수가에서 혹은 뭐 조금 위쪽인 55만 원 선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면은 충분히 좀 회복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뭐 미국에서도 이제 뭐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뭐 실적 기대치 이하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과열들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거품이 빠지는 시간들은 저는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업종과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이대로 끝나고 무너질 만한 그런 업종과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과거의 이런 흐름들을 소화할 만한 시간들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40만 원 부근이 과거에 이제 언덕이 되기도 했고요. 고점이 언덕이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쌓여 있는 매물 구간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40만 원 부근을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한번 좀 목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1대1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40만 원 근접 혹은 뭐 여기에 이제 터치 나오는 이런 구간들 보면서 조금씩 좀 늘려보시고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면 추후에는 더 좋은 결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다들 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가 또 그동안 좀 핫했기 때문에 또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점상님의 사연입니다. 머큐리 들고 계시네요. 7,420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뭐 다 오늘 비중들이 다 적어서 이렇게 막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고점에서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쭉 좀 밀리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바닥에 전환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보세요? 전환 시그널이 글쎄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좀 자극적인 이슈라던가 그런 재료들 아니면 이제 뭐 오늘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라던가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이제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힘을 좀 잘 주었었을 때 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매수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뭐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뭐 하방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그런 느낌들보다는 지수의 흐름을 좀 타고 좀 빠진 경향들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낙폭을 줄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기업과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한 번의 반등은 있긴 했으나 뭐 충분히 가격이 많이 빠진 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위치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이런 모멘텀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먹거리가 지금은 다른 쪽으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빠른 회복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뭐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멀리 가져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위기라던가 모멘텀이 와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혹은 뭐 시장의 반등과 함께 낙폭을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좀 유망한 아니면 이제 시장의 트렌드와 좀 맞춰서 갈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뭐 좀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뭐 손절가를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라기보다는 갑자기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좀 불안한 구간이 제 생각에는 한 5,000원 아래짜리거든요.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바닥을 잡으려는 구간들이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이쪽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은 실망 매물들이 거래량을 포함해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지켜지는 선에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7,000원 뭐 접근 구간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24,000원 매수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꼭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봐드릴게요. 비중은 한 10% 정도 들고 계시고 살짝은 손실폭인데 그래도 좀 많을 수 있는 기회나 뭔가 포인트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진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근데 내년의 하반기 때부터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멀리 볼까요? 이 종목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상황입니까? 좀 애매한 그런 종목입니다. 애매한 이수페타시스는 네. 뭐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고 뭐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네네. 것도 맞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다음 분기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들보다는
엔비디아가 힘을 다시 좀 써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다. 그게 뭐 가장 큰, 이 종목한테는 가장 큰 모멘텀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좀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뭐 기술주들 혹은 뭐 반도체의 반등 이런 거를 좀 먼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것들 맞는데 거기에 뭐 절반가량은 충분히 가격 조정을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뭐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충분히 많이 기다리고 많이 저평가된 자리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저는 지금은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저점과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점의 위치가 지금 가까워진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분위기들을 봤었을 때, 그다음에 미증시의 이제 반등 당일 반등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면서 그러니까 반등의 시작을 했을 때는 기술주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수페타시스도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빠른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의견이 뭐 저와 좀 비슷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에서 적어도 뭐 3만 원 구간대까지 3만 원 정도가 지금 좀 막혀 있는 구간인데 전반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아니면 분위기 개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3만 원까지의 반등은 저는 좀 기술적인 힘으로도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일단은 뭐 지수의 바닥이 얼른 좀 잡혀주기를 한번 같이 좀 기다려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잡힐 때까지 좀 보시면서 시장 그림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서관수님 사연입니다. 삼화전자 들고 있어요. 4,100원 평단가, 비중은 20%.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받으려야겠죠, 관수님. 자, 이분의 사연을 보아하니 일단은 좀 빠지고 있는 종목 페라이드 관련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소폭도 빠지긴 했는데 오르락 내리락 원래 좀 테마주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페라이트가 유행을 했었을 때, 그리고 과거에 뭐 2차전지 이슈들이 좀 있었을 때 뭐 강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됐었던 맞았죠. 종목이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 이쪽보다는 시장의 기대감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이 좀 더 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유행했었을 시기 말고 그다음에 충분히 조정 나온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일단은 제가 좀 좋아라 하는 바닥에서 거래량 붙이면서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는 윗꼬리 패턴들도 좀 제법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페라이트 이슈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이 보여줬었던 하루 만의 퍼포먼스는 뭐 결코 약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 좀 뭐 빠지지 않고 좀만 또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이제 과거처럼 연속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루 만에 이런 급등들은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일단은 뭐 4,900원 조금 아래 이 위치를 좀 목표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최근 이제 시장 분위기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지수가 너무 급락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개장 초에 힘쓰다가 다시 돌려버리고 그다음에 재료들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상방에 대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뭐 전고점 돌파라던가 추세 전환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매물 구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뭐 4,900원 위치들 여기를 이제 좀 단기적인 목표로 세워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야금야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와서 지난 바닥을 살짝 이탈했던 거는 아직까지는 뭐 부담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물량이 갑자기 출회될 수 있는 부담적인 구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3,650원 이 정도 선이니까 고기를 하단에 좀 데드라인으로 좀 그어 놓으시고 한 번쯤 제가 말씀드렸었던 한 방에 그 짱대 양봉을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 이제 목표가 좀 낮춰 가시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도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보이죠?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다양한 또 이벤트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맞추신 분들께는 커피 교환권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히든 공략주 탑5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종목들입니다. 고려제강 8월 2일에 얘기해 주셨고요. 35.16%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지는 웨이버스는 7월 18일, 로보스타 8월 16일, 신스틸은 7월 4일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각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웨이버스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했는데 지금 14%대의 수익률 나타냅니다.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전략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자, 먼저 현대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망주였던 현대공업이고요. 6%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평단가 얘기해 주셨던 그때 라인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지금도 진입 가능한가요? 네, 뭐 현대공업은 단기성, 테마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을 주고 뭐 음봉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관심을 가져보고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저가 매수할 기회로 좀 멀리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을 뭐 그대로 좀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시장보다 강한 그런 이제 좀 양봉들이 좀 몇 번 나왔고 바닥에서도 그런 입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뭐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수준보다도 뭐 좀 훌륭한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저점을 계속 좀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반영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 시장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왔었을 때도 좋은 반응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 센 그림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더 저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보여지는 차트 안에서는 7,200원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 매물대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넘어줘야 되는 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넘기가 쉽진 않지만 넘어주면은 힘이 뚫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보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목표로 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공업은 뭐 최근에 뭐 미국 시장으로의 뭐 진출 이런 뉴스에다가 최근에는 뭐 사우디 쪽에 현대차가 좀 전기차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현대공업도 같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 뉴스는 아니지만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정신을 좀 차리면은 이 종목은 회복 속도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셔서 제가 좀 자주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 저랑 같이 이 종목을 통해서 과거에도 수익을 좀 여러 번 내셨던 분들은 한번 뭐 다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0월 24일에 CTC 바이오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5.52% 나타냈는데 지난주 종목이죠. 얼마 안 됐어요. 한 6일 정도? 맞아요? 네. 네, 뭐 한번 살짝 반짝이긴 했지만 반짝였어요. 요즘 시장에서는 좀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려워요. 저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그럼요. 상황이네요. 네. 근데 CTC 바이오는 우리 그 차트를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동물 백신 이슈를 제외하고도 제가 강조드렸던 주봉이라던가 아니면 로봉상의 이제 이런 맥점 포인트들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주요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뭐 재료가 지난주보다는 좀 약해졌긴 했지만 지수의 기술적인 위치로는 뭐 재접근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좀 가지고 있기에도 충분히 좀 수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수익률이 한 5% 정도대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다시 좀 내려온 조정들을 감안하고 저는 좀 최고가 수익률을 한 10% 정도까지를 좀 목표로 해보고 좀 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까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 16일 스맥입니다. 워낙 핫했던 종목이었고 최고가 수익률이 150%를 넘었죠. 왜냐?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크게 올랐던 종목이니까요. 9월 11일 날까지만 해도 6,700원이었거든요. 조mon가님. 야, 근데 이렇게 쫙 또 빠지네요. 궁금합니다. 네, 과연 다시 한번 제2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엄청났던 종목이죠. 핫했잖아요. 네. 핫했던 저의 레전드 네. 종목이 되기도 했는데 뭐 단기간 안에 너무 빠르게 올라간 만큼 뭐 조정도 깊게 나왔습니다. 로봇주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뭐 상장 이슈가 좀 소진이 되면서부터 그다음에 시장이 또 거기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좀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 그 앵커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특징주들이 로봇주들 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 근접하는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고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반응을 좀 잘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컨센서스 증권사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반기 2차 전지를 이을 수 있는 하반기에 이제 뭐 정책적인 수혜라던가 아니면 뭐 기업적인 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2의 2차 전지가 될 섹터다,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관점과 좀 동의를 해서 로봇주들은 장기 성장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추천주를 골라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뭐 로봇주들을 다시 눈여겨보시고 바닥에서의 접근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변동성이 워낙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기업이 내용이 좋았었던 요 스맥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과거의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의 좀 AS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스맥은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150%의 상승률이 나오기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다른 로봇주들보다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좀 되지 않은 그런 같이 절하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의 퍼포먼스가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수준들도 그렇고 이 종목 다른 종목이 나왔네요. 스맥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반기 만의 영업이익 실적이 지금 250%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끌어올리는 힘을 좀 보여주긴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나온 조정들과 월봉상의 이제 기술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위치들, 그 다음에 여전히 견고한 이런 그 펀더멘털에 대한 퍼포먼스 이런 거를 비교해봤었을 때 로봇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로봇주 중에서의 가장 좀 평가를 높게 하고 싶은 종목은 스맥이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150%에 올라갔었던 그런 거 제외하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로봇주들의 반응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또 이제 좀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스맥으로 한번 다시 좀 슬슬 이제 시야 안으로 좀 넣으셔서 관심 있게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다니 스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볼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알고 계신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